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신당 창당을 해서 본격적인 자신의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님의 무운을 빕니다. 먼저 이 이준석 대표 이분은 굉장히 젊은 청년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장점과 단점과 또 그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유망한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분의 지금까지 이분이 이제 어차피 정치인이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분의 사주를 갑진년 운세, 사주라기보다는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준석 대표의 이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분은 굉장히 머리도 좋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뭐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운 것을 현장에서 한 번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떤 뭔가를 전공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그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한번 취업을 하든가 또는 뭐 창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수입이나 소득을 확보해 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보람이 있고 인생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분은 좋은 학교도 나오고 머리도 좋고 외국에서까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에 취직을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20대, 30대에 해당되는 젊은 층이라면은 이 20대, 30대 젊은 층은 다 뭐 사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일단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얻는 생업에 종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이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노동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어서 생활해 나가는 그 어떤 생업에 생생한 현장에서의 생업에 종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 어떤 회사를 창업을 했다는 얘기는 뭐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회사가 어떤 매출을 내서 수입을 얻었다 뭐 매출을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얻었다는 얘기도 제가 뉴스상으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머리도 좋고 이랬으면 사회에 공헌하고 뭔가 일을 해야 돼. 그 배운 것, 당장에 배웠던 거,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서 먹는 그런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젊은 시절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버리면은 뭐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고 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어 엉뚱한 곳에서 소비해 버리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생업에 종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이분에게 생업에 종사한 전력이 없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하나의 약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분은 그 지난 대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2022년인가요? 2020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서 많은 역할을 했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작년엔가 거기서 이제 당 대표직을 박탈당하고 이제 쫓겨날 때
그때 무렵에 했던 말이 이제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했어요. 양두구육.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참 이게, 불쾌했다 한 불쾌한 그런 거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을 했다는 거는 대놓고 국민을 바보로 알고 내가 속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머리를 내놓고 개고기 팔았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사기친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본인이 했는 말이에요. 양두구육을 팔았다 뭐 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어떤 사과나 반성 이런 것이 꼭 따라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자숙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양두구역이라는 말을 하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정치 구단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YS나 DJ나 이런 JP 같은 이런 그러니까 평생을 정치판에서 보내고 또 이분들도 젊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거의 한 70 됐을 무렵에 60이 넘어가지고 60이 넘어간 노회한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뭐 양두구역도 하고 또 그럴지라도 뭐 뻔뻔스럽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걸고 그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그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패기와 참신하고 정직하고 어떤 호연지기를 보이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70대나 60대 노인 정치인들이 잘 써먹는 어떤 수작이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그냥 개돼지로 하는 거죠. 이게 양두구육을 팔았다고 해놓고는 자신도 그래 놓고는 거기 쫓겨나고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첫 번째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의 흠이고요. 두 번째는 양두구육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분이 정치인으로 크게 성공하려면은 양도구역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 어떤 재발 방지에 그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너무 노회한 그러니까 60대, 70대 정치인 흉내를 너무 많이 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참신성이라든가 도전 정신이라든가 어떤 거기서 가능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삼국지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술수를 부린단 말이에요. 술수에 해당되는 수작이죠. 아주 잔기술, 정치 잔기술을 자꾸 구사하려고 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대표 시절에도 그 하면서 뭐 그때 했던 게 비단 주머니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비단 주머니 이런 게 나이 지금 40도 안 된 젊은 정치인이 물론 재갈공명은 뭐 29살에 50살이 넘으면 유비를 보조하고 이렇게 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은 그 지금 시대에 그런 비단 주머니가 있지도 않지만 너무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건방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세상을 우습게 하는 무슨 그 생업에 뭐 종사를 하거나 제갈공명은 29살에도 자기가 농사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생업에 종사해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생 동안 뭐 장학금을 받았던 아버지를 잘 만났던 자기가 일을 해서 수입을 내지 않고 지금 또 이분이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백수죠. 백수 건달인데 백수 건달을 그러니까 보통 직장에 사는 사람보다 더 화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수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군가의 뭐 찬조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훌륭한 아버지의 후원을 받거나 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지금 거의 금년에 지금 갑진년에 우리 나이로 40 아닙니까? 40 될 때까지 지금 직장 하나 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거기에 비단 주머니가 나오겠어요. 책 몇 줄을 읽어가지고 책 몇 권 읽었다고 해서 그런 비단 주머니 같은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노인들이 쓰는 어떤 그 비단 주머니를 쓴다는 자체가 잔꾀거든요. 비단 주머니가 뭐 대단한 게 있었습니까? 제갈공명이 비단 주머니 쓰고 했는 게 뭐 대단한 게 없어요. 다 장꾀고 속임수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군대가 전쟁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인공위성이라든가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통신도 발달돼 있고 뭐 이래서 그런 비단주머니 속임수 써가지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정직한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특히 이런 아주 이상한 잘못된 정치를 배웠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 부분이 이제 이분에게 가장 큰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이분은 아직 장점이 단점보다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일단 굉장히 젊고 총명하고 젊고 총명하죠. 젊고 총명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고 또 뭐 우리가 보통 그 정치인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미지 정치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외모나 이런 데서도 사람이 그렇게 그거 모질게 보이지 않고 어 뭐 순둥순둥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멍청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하게도 보이면서도 사람이 푸근하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분이 자산이고 좋은 점이다. 아, 그러니까 젊고 총명하다는 것과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 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부분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이미지, 이런 것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젊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부분. 건강하다는 거. 이것도 정치를 하려면은 몸이 허약해서는 정치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젊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제가 이래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염치도 나름 좀 있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잘못됐는 거는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표현은 엉뚱하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후한무치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 진짜 살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걸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분에게 좋은 장점이고 앞으로의 큰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을 제가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는 제가 내리는 정치라는 것은 어 우리 총기와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용하는 총기 이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총은 굉장히 단순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칼이라는 거는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칼을 써서 누구를 해치거나 전쟁을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잔인하고 마음이 심지가 굉장히 굳어야만이 칼로 사람을 벨 수가 있죠. 내 손에 들린 칼이나 창으로 사람을 찌르거나 베야 된다는 거는 보통의 담력이나 훈련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총기라는 거는 아주 매우 단순하고 다루기도 편한 것인데 이거는 뭐 어린아이도 총을 쏠 수가 있고 여자도 총을 쏠 수 있고 노인도 총을 쏠 수 있고 신체가 한 부분이 좀 불편한 사람도 총은 다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총기를 잘못 다루면 총기를 난사하게 되죠. 그래서 아군이 죽고 또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 민간인이 살상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칼은 잘못 쓰면은 한 명이나 두 명 다치거나 죽죠. 그렇지만 총기는 대량 살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현대 정치를 제가 총기에 비유를 합니다. 저는 정치는 뭐냐 했을 때 정치가 총기다, 총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총은 단순하게 보이고 누구나 다룰 수 있게 보이고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이것은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들, 다른 곳에 있다가 정치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단지 그 이미지가 뭐, 신선하다든가 생각해보니까 잘할 것 같다는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는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걸 참신성에 의존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성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싹 쓸어버리고 뭔가를 할 것 같지만 현실의 정치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완전히 엉뚱한 일을 하던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뭐 평소에 많은 책을 읽거나 이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맨날 술이나 먹고 이랬는 사람이나 더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제가 요즘에 보는 그 어떤 정치인들 이를 보면은 어린아이가 8살쯤 되는 초등학생이 기관단총을 들고 난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막 총을 다룬다면 총을 쏠 수 있죠. 어린애도 쏠 수 있고 여자도 쏠 수 있고 노인도 쏠 수 있는 게 총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고 총은 방아쇠를 당기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칼이나 창으로 사람을 배라하면은 그건 잘 못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총은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뭐 활을 쏘서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렇게 잔인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총기에 해당되는 정치를 경험 없는 사람이 총을 잡게 되면은 우리가 훈련소에서 그 훈련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 사격을 다 하고 총알이 없다는 걸 알지만 다시 어깨총 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쏴서 빈 총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을 잘못 다루면은 그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그 총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로 나서가지고 그 총기라는 정치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마어마한 난사를 하게 돼서 아군이 죽고 백성이 죽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총기와 같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협상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아무리 내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도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기관총을 가지면 상대방도 권총 정도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죽을 수 있고 다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와 타협과 협상과 그다음에 서로가 다른 부분에서 같은 점을 찾아 나가는 그 참고 견디면서 협상해 나가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생업을 챙기고 이런 걸 하려면은 생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든가, 정직하지 않다든가, 참을성이 없다든가, 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이준석 대표님의 무운을 빌지만,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점과 장점, 이 부분을 한 서너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총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준석 대표의 갑진년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사주는 볼 것 같으면 이 묘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묘월 기토가 이 천간에 을목을 투관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관격이 됩니다. 평관격 또는 뭐 칠살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평관격이나 칠살격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충직한 면을 보이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를 뭐 뒤통수 치거나 이런 일은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직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칠살격인 사주가 천간에 비견이 있고 지지에서 사축합을 내서 이 금이 동해가 있습니다. 금이. 그러니까 이게 뭐 금이 동해서니까 이게 식상이 되겠는데 식상이죠. 금이라는 거는 이제 기토일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격국으로 말하면은 칠살 식재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칠살 식재격이 맞는데
여기에 있는 이 시주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시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분의 사주를 금년 갑진년 운세를 지금 풀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시주를 막연하게 추정을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여기 세 개를 가지고 본다는 것은 조금 흠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기준에서 살펴본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지금 푸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참작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주는 이 상태로 볼 것 같으면은 을목의 투간에 있고 사축 합해서 금이 동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금국이 동해가 있으니까 식상국이 동한 거예요. 식상국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격국으로는 칠살식재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칠살식재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칠살식재격에서는 일간과 용신과 상신이 모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자 균정해야만이 귀격이 된다 그랬어요. 삼자 균정. 어, 삼자 균정이라고 합니다. 균이죠. 삼자 균정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일간 기토가 사화에서 왕지에 있고, 축토에도 통근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을목, 칠살도 지금 월지에서 투간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있죠. 그 다음에, 식상도 사축합해서 금국이 통해서, 그러니까 일간과 용신과 상신이 그러니까 모두 힘이 있는 삼자 균정한 상태다. 이 상태의 사주는 삼자 균정한 상태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 사축 합회가 있는 경금 또는 신금, 금국과 또 을목, 그 다음에 기토일간 이 모든 것이 고루 힘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이 사주는 용신이 을목 편관이 됩니다. 용신이 을목 편관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축 합해서 동한 경신금 이 금이 상신이 되죠. 상신. 그래서 칠살격의 식상을 보고 있는 그런 구조로서 격국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주의 시주에 여기에 뭐 임수나 계수 임수나 계수가 있다든가 또는 뭐 병이나 정이 있게 되면은 이 사주는 그 파격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일사불성의 사주가 되기가 쉽죠. 물론 여기에 천간에 가불이 있어도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관살 혼잡이 되거나 중살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 천간에 지금 시주에 와서는 안 되는 글자가 임계수나 가불이나 병정이 있었을 때는 이 사주는 이제 대운에서 와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매우 그릇이 작아지는 격국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일주니까 이 날에 이제 우리가 자시를 얘기할 것 같으면 자시가 이제 갑자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구성상으로 기사일주가 태어나던 날에 자시가 갑자시에서 시작이 되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천간에 여기에 와서도 이제 무방하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무토나 기토 또 경금이나 신금 이런 글자들 무기 경신이 천간에 왔을 때가 가장 이 사주에서 바람직한 구조의 사주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시간을 보면 이제 진시죠. 그러니까 진시에부터 오후 미시 사이에 출생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진시에서부터 오후 미시 사이에 출생하게 되면은 출생시가 이제 이렇게 되죠.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 사이, 8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요 무렵, 그러니까 진시에서부터 오후 미시 사이에 태어나면 천간에, 무기 경신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진시에서 미시 사이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외의 시간들은
뭐 가불이나 또는 병정이나 임계수고이기 때문에 칠살격에서 임계수가 있다. 단지 여기 임수나 계수가 있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현 상태에서는. 그러나 만약에 임수나 계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 원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임수나 계수가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원국에서는 이 기토가 있기 때문에 기토가 토국수를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큰 문제가 물론 이 사축합하는 식상을 무력하게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이 기토가 있기 때문에 기토가 여기 임계수를 천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압할 수 있어서 재성, 그러니까 칠살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재성인데 이 재성이란 임계수가 여기 시주에 임계수가 있다는 것은 이제 임신, 그러니까 임신시나 계유시가 되겠죠. 계유시. 그러니까 오후 4시에서 이제 한 7시 사이죠. 오후 4시, 7시.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16시 30분에서 17시 30분이죠. 이 시간대가 될 수 있죠. 이 시간대가 되는데 이 시간대가 돼도 원국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운에서 이 임계수의 그거를 이제 임계수가 활성화되는 일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불목이 오면 안 되는 것이죠. 가불목이 오게 되면은 이 기토를 제어하게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임계수가 왔을 때도 어느 정도는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이분의 이제 일생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주에서 병정이 오면은 여기에서 칠살식재가 되는데 만약에 경신금이 여기 있게 되면은 이 병정이 천간으로 왔을 때 대패가 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이분이 국회의원은 전혀 하지 못하고 뭐 3번인가 나가서 다 안 되고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이 병정이 왔을 때 너무 이른 나이에 그러니까 거의 20대죠. 20대 후반에 그 정계에 입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잘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년 이 대운들이 순조로운 대운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기 경신금이 있었다 그러면 아주 잘 풀리지 않는 대운이 됩니다. 그것이 코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금 현재 의례대운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출생시를 추정해 본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원사주만으로 구성한다면은 여기에 무기나 경신이 있는 경우가 제일 좋죠. 경신금, 금이 있는 때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무기가 있어도 뭐 어느 정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게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대체로 오후 한 3시 사이에, 그러니까 진시에서부터 미시 사이에 출생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외에 임계수가 있으면은 이제 저녁 오후 늦은 오후죠. 늦은 오후에서 초저녁 사이에 태어난 거죠. 16시 30분에서부터 17시 30분 사이에 그러니까 신시나 유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임신 계유시가 되는데 이것도 원국상으로는 큰 폐는 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분이 젊은 나이에 어찌됐든 잘 나갔고 또 뭐 국회의원은 못했지만 그 또래 정치인들 그 또래 나이의 젊은이들에 비해서는 나름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회사나 뭐 어떤 이런 곳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겹게 그 부대끼면서 살아가지 않고 맨날 언론 상대하면서 이렇게 또 당대표 그러니까 집권당의 당대표도 했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런 것들 봤을 때 격국이 높아지려면은 적어도 여기에 무기토나 경신금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주의 원국이 격국이 너무 낮아져서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구조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사주가, 그, 현재 의뢰대운에 이제 막 그 갑진, 아직도 계면년이에요. 계면년인데, 달력상으로는 서양 달력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갑진년으로 이제 표시는 해줬지만은, 현재 우리가 명리학적으로는 의뢰대운 계면년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도달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갑진년 우리가 운세를 일단 살펴보려고 하니까, 갑진년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갑진년은 이제 2월 양력으로 입춘을 지나서니까 2월 5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2월 5일 이후가 이제 갑진년이 될 텐데, 그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 사주는, 7살 식재격 사주가 지금 현재 갑진년에 이제 갑목이 왔어요. 갑진년에 갑목. 이렇게 오게 되면은 대운에서 지금 을의 대운이니까 을목이 또 와 있단 말이에요. 을목이 와가 있으니까 이게 중살로 돼가지고 굉장히 벅찬 상태예요. 일간이 힘이 충분히 강하고 식상도 힘이 있긴 하지만은 칠살이 연거푸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운 어떤 그런 상태가 돼 있고 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칠살 식재가 굉장히 벅차게, 그러니까 아주 힘겹게 칠살 식재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 그 난제를 아주 그러니까 젖먹은 힘까지 내면서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살돼 가지고 그냥 칠살 식재격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운이 을의 대운에 들어오면서 중살돼가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죠. 그런 상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갑진년이 오면은 칠살 식재격에서 이 갑목이라는 정관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폐운이에요. 폐운인데 이 사주는 지금 폐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갑기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갑기합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론 여기에 시주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경금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이 갑진년이 대기란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주가 경금이 신금이 있었을 때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그 경금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을해대운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을목이 이 을경합을 하면서 지금 갑진년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갑진년을 맞이하면 갑목이 갑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은 중살이라든가 관살 혼잡을 완벽하게 제거함으로 인해서 대기란 운을 맞이할 수 있어서 시주에 있는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입니다. 그런 사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젊은 나이에 어찌됐든 그 또래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국회의원을 뭐 세 번, 네 번 해도 집권당의 당대표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분이 젊은 나이에 크게 힘들이지 않고 짧은 기간에 이뤄냈단 말이에요. 직장이라는 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생업에 한 번도 종사해보지 않는 어떤 보면 백면서생이죠. 이 백면서생이 어느 날 갑자기 집권당의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그 참신한 어떤 이미지 이런 것과 조합이 돼서 시대의 흐름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행운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되는 걸 봤을 때 이 시주가 결코 형편없는 글자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임계수라든가 뭐 병이나 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경신금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죠. 무기토가 있어도 괜찮기는 한데 경신금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됐든 이거는 추정이고 여기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요 상태만을 본다면은 요 갑목이 지금 와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요 갑기합을 할 수 있는 구조, 요 기토를 합할 수 있는 갑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은 아주 대기란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이제 갑목이 왔는 갑진년은 폐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의 금년 갑진년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흉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갑진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을목이 또 와 있는 것도 심상치가 않고 갑진년 왔을 때 당대표를 하고 이렇게 했는 것이 쉽게 그렇게 이런 사주가 몰락하지는 않습니다. 단숨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아마 좋은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갑진년은 갑기합이 되면서 관살혼잡이 완벽하게 해소돼서
대길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제가 같은 말을 하지만은 시주에 있는 글자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분의 갑진년은 말 그대로 뭐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괜찮은 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달 이제 지금이 이제 곧 을축월이 되죠. 내일부터가 을축월인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병인월, 그 다음에 정묘월, 그 다음에 무진월. 그런데 무진월에 이제 정묘월 끝에 4월 한 10일이니까 무진월 초반에, 예,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의 운명이 결판을 날 것 같은데, 병인월에 제가 한 번 더, 병인월 정묘월 요때에 한 번 더 이준석 대표의 이 사주를 한번 추정을 해서 상황을 봐서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운이다. 그러니까 의뢰대원 갑진년이 이 사람 사주에서 크게 흉하지 않은 길한 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갑진년이 좋은 운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사주를 지금까지 쭉 풀었는데 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분에게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뭐 이렇게 한마디 해드린다면은, 어제도 제가 그 논어 자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항들 하면서 논어 자한편에 대한 인용을 했는데, 오늘 또 논어 자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볼 것 같으면은 논어 자한편 6장에 뭐라고 나냐면은 태제 문어 자곡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은 이제 태제라는 것은 이게 고위 관료예요. 고위 관료. 노나라의 고위 관료 태제가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에게 그거 물었죠. 태제가 물으면서 하는 말이, 공자는 부자는 성인인 것 같아. 이렇게 했어요. 부자 성자여, 학이 다느냐, 어쩌면 그렇게 다재다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자공이 대답을 하기를, 고 천종지 장성 우다능냐, 그래서 본래 하늘이 공자님을 장차 성인이 되도록 이렇게 이미 허락을 하셨다. 그러니까 공자를 하늘이 성인으로 이미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그랬고, 그래서 또 다재다능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본래 공자를 성인으로 태어나게 했고 또 다재다능한 분입니다. 거기다가 덧붙여 또 다재다능한 분입니다.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이 지났겠죠. 며칠이 지나서 이제 공자가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 태제가 이 자공에게 했는 이 말을 전해 들었죠. 그러니까 공자는 성인인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못하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공이 하는 게 본래 성인으로 태어났었는데다가 원래 성인으로 태어나셨는데 또 다재다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듣고는 하는 말이, 태재가 나를 어떻게 알아? 태재 그 사람이 날 알아? 이 얘기예요. 이 사람 나 모른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뭔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소야천, 나는 젊어서 매우 천했다. 고로 다능비사, 그래서 나는 아주 비천한 일, 하천한 일에 굉장히 능하다는 거예요. 이 공자는 3살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17살 때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말하면 그 어떤 고아죠, 고아.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젊을 때,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이 우리가 육아에서 말하는 유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그, 저, 활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을 모는 마부 일을 하는 거. 옛날에 그 선비들은 말을 모는 거, 요즘에 말하면 이제 그 차 운전하는 거죠. 운전면허증, 자동차 운전하는 거 해당되는데 그 말몰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계라고 하면은 그 그다음에 사수, 그다음에 어, 사어 서수죠, 서수. 그러니까 예와 악과 그다음에 활쏘기와 말 모는 거,
그러니까 말을 타는 것이 아니고 말몰이를 하는 거예요. 마차를 몰아 가는 그 말을 모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일종의 운전 면허증 같은 거예요. 그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 사어, 서수, 그러니까 글 쓰는 것과 이 수학, 산수, 수학이죠, 수학. 이 6개, 이걸 6개인데 이거를 이제 다 해야 되는데 공자는 뭐 이런 과정에서 젊을 때 굉장히 오소야 천, 내가 천해서 내가 젊을 때 굉장히 천했어. 그래서 내가 다능하다. 그러니까 천한 일, 하천한 비천한 일에 내가 매우 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계시 집안에 알바도 하고 창고지기도 하고 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젊을 때.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젊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말몰이도 많이 하고 누구 마부 생활도 하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생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과정에서 다재다능하게 됐다는 거죠. 많은 걸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공자가 이런 겁니다. 나는 원래 어릴 때 굉장히 천했기 때문에 하천한 일, 그러니까 비천한 일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다재다능하다. 그래서 군자는 다재다능하다고 그건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군자가 다재다능하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다재다능해야만이 군자가 된다는 게 아니죠. 그 공자는 나는 이제 공자로서는 이제 공자하는 그 자신이 좀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은 이 말은 물론 맞죠. 다재다능해야만이 군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군자가 다재다능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맞지만은 어, 공자가 만약에 그런 생활을 겪지 않고 그냥 책상 물림으로써 뭐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부잣집 또는 고위 관료의 자제로서 공부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녔으면은 그런 성인이 되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경험을 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라든가 부대끼면서 살아온 그 과정들이 있어서 인간관계라든가 삶의 인간의 군상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거기서 공자가 성인이 될 수 있는 미천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책만 읽다가 어느 날 푹 튀어나와서 지도자가 된다.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조금 말했지만 총기 난사와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박사야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는 조금 전에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합 예술에 해당되는 것이고 겉에서 볼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단순하고. 근데 실제로 하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젊을 때 직장 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 하다못해 뭐 택시 운전수도 한번 해보고 또 공장에 가서도 일을 한번 해보고 이게 한 뭐 2년, 3년 이렇게만 해도 젊을 때 이준석 대표의 나이 때는 꼭 필요한 경험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 사람에게 뭐 정체기가 아니고 큰 미천을 책을 10권, 20권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이라든가 남의 밑에서 일해 본다든가 월급을 받으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뭐다 이런 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꼭 경험을 해보는 것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공자가 나중에 그 뇌라는 제자, 그러니까 자장이라고 하는데, 자장이 말할 때 선생님께서 말했는데 나는 오불시 고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왜 다재다능하냐? 나는 그러니까 등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말년 잠깐 한 4, 5년을 빼고는 한 번도 평생 동안 공직에 올라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등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재다능하다는 거예요. 예라는 건 어떤 기술이나 재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평생 어떤 자리에서 취직을 해서 세상의 뜻을 펴보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마지막에 한 뭐 노나라에서 법무 대신을 하면서 한 4, 5년을 했죠. 그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경험이. 그러니까 평생 실질적으로 학자로서 살았는 것이 아니고 취직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이준석 대표 젊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부디 젊은 나이에 이번 4월에 국회의원이 되면 좋고요. 또 안 되더라도
굉장히 어떤 생업에 한번 가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이라도. 그래서 뭐 어디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 해볼 수도 있고 뭐 몇 년, 그것이 평생 해라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라도 해보면은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아마 많이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이분은 특히 또 군대도 공익인가 뭔가 이런 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생을 심하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군 생활을. 뭐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과정을 꼭 경험하는 게 좋다. 제가 조금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는 총기와 같다. 정치는 뭐 종합예술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는 총기와 같아요.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든지 총 들고 쏠 수 있어요. 아무나. 손만 멀쩡하면 다 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총을 잘못 다루면은 난사한다니까요. 난사하면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고 길 가던 사람이 괜히 길 가다 어느 날 총 맞아 죽고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그 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무경험자가 정치 무경험자가 이 위중한 그러니까 엄중한 총기라는 것을 너무 쉽게 다룸으로 인해서 뭐그 엄청 혼란이 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총을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게 너무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군대에서 총을 다룰 때 얼마나 엄중합니까? 항상 탄피 하나하나 사격하고 그거 하나 만약에 저녁에 야간 사격을 하고 총알 탄피 없으면은 그거 날 셀 때까지 탄피 찾지 않습니까? 총기 사고를 두려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엄중하게 하는데도 총기가 나중에 보면은 그 실탄이 바깥으로 유출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보이는 그 총을 무경험자가 총을 다루게 되면은 어린 나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한 8살 된 초등학교 한 1학년 뭐 유치원생 뭐 이런 급의 아이가 기관단총을 그냥 단순한 권총도 아니에요. 기관단총을 들고 막 난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결국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은 정치 경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 갑진년 운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게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잘 쓰는 말로 무운을 빈다는 말을 종종 하는 걸 봤는데 저도 이준석 대표님의 무운을 빕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치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업에 대한 경험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또 과거에 양두구역이라든가 이런 말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돌아보시고 그 외에 아주 그 노회한 늙은 그 노인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정치 술수들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면 지양해서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패기라든가 자신감 어떤 잔재주 정치 잔재주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면은 앞날이 매우 밝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긴 얘기를 했는데 어, 이준석 전 대표의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병인월이라든가 정묘월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혹시 이준석 대표의 진짜 사주가 어떤 건지 제가 누군가 통해서라도 알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